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듀윌에서 행정법을 강의하고 있는 강성민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제 지방공무원 구급 시험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시험 치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일단 행정법에 대한 간략한 총평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체감을 하셨던 것처럼 사실 우리 지난번 국가직 시험이 너무 어렵게 나오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 지방직에 대해서도 좀 충실히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염려했던 것보다는 이제 지방직이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좀 중요한 지문들 그리고 좀 출제가 예상되었던 부분들 그리고 그동안 기출이 많이 되었던 지문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위주로 그다음에 그동안 교수님들이나 또는 제가 이제 강조했던 내용들을 위주로 잘 공부하셨으면은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또 뭐 마냥 문제가 뭐 전체적으로 쉬웠냐 또 하면 그런 것도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이제 늘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행정법 과목이 추가가 된 게 이 전공 과목으로서의 행정법 과목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공무원이 되셨을 때 결국 그 공직에서 어떤 이런 문제들을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법을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법률 문장들을 좀 독해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법률 용어들 그리고 법률 문장들, 판례의 문장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단수 남기하는 방식으로는 이 문제들을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암기와 이해가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자주자주 이런 법률 문장들을 좀 읽어보시면서 좀 이런 법률적인 표현들에 좀 많이 익숙해지시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시험 치느라 많이 고생하셨는데 이렇게 곧바로 또 해설 강의 들으시느라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같이 한번 우리가 행정법 기출문제들 해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은 이제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좀 난이도가 낮은 문제였었고요. 우리가 워낙 많이 배웠었던 이 불형 형식의 제재적 처분 기준의 성격은 뭡니까? 행정규칙이죠. 불형 형식의 제재적 처분 기준은 행정규칙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규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가 정답이고요. 자, 그 외에는 이제 자치조례에 대해서는 조례는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지방의회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위임을 할 때는 포괄적인 위임이 가능합니다. 포괄 위임이 가능하다. 포괄 위임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우리 많이 봤었고요. 3번입니다. 고시가 형식은 고시이지만 상위법의 숙건에 의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우리는 이 고시를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법규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3번은 옳은 지문이고요. 4번입니다.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고 있다면 국민들한테 침익적인 것인데 법률의 근거가 없는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시행령은 무효이다. 자, 우리가 많이 봤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행정행위라는 건 공정력이 있기 때문에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그리고 이 행정행위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걸 봤었지만 행정입법이라는 건 하자가 있으면 언제나 무효입니다. 취소라는 걸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시행령은 무효이다. 맞는 지문이고 정답은 2번입니다. 어렵지 않았던 문제로 보여지고요.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도 사실은 뭐 워낙 쉽습니다. 결국 정답 지문부터 보면은 기한부, 수익 허가의 기간에 대해서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죠. 우리 부관에 대해서는 무엇에 대해서만 독립쟁송이 가능합니까? 부관 중에서도 부담에 대해서만 독립쟁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한이나 조건이나 철회권의 유보라든지 내지는 어떤 이런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와 같은 부담이 아닌 부관들에 대해서는 독립쟁송이 불가능하다. 이제 그 지식만 알고 있으면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었고요. 1번 지문은 조금 까다로운 지문이긴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하셨죠. 행정처분의 부관 부담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부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상 법률행위는 우리 판례가 독립적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 부담과 부담의 이행행위는 사법상 법률행위는 별개의 행위이기 때문에 부담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사법상 법률행위가 당연히 무효인 것은 아니죠. 독립적인 행위다라는 게 1번 지문의 취지이고요. 틀린 지문이고요. 2번입니다. 부관의 사후 변경은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뭐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등등에도 우리 판례가 인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행정기본법에도 명시적으로 조문이 들어왔고요. 이번 틀린 지문이고. 3번입니다.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그럼 뭐예요? 부당결부잖아. 부당결부. 부당결부인 경우에는 부관의 형식으로도 붙일 수 없고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도 붙일 수가 없습니다. 회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겠죠. 3번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 난이도는 높지 않았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판례상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결국 여기서 물어보는 건 이게 특허로서 재량행위냐 허가로서 기속행위냐 뭐 이런 것들과 연결될 수도 있고요. 내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재량행위 기속행위성을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상대적으로는 좀 난이도가 높았을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지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건 이 두 가지죠. 가장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건 이 두 가지입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는 특허야, 재량행위야. 체류자격 변경 허가는 특허야, 재량행위야. 가장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데 사실 기억 리을 하고 나도 2번만 걸러지고 1번, 3번, 4번이 남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네 가지 지문에 대한 모든 독해가 해석이 가능해야지만 이제 풀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요. 자, 니은번도 뭐 워낙 많이 봤었던 판례이기는 합니다. 대기 오염물질의 총량 관리 사업장 설치 허가. 이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총량 관리 사업장 설치 허가는 우리 판례가 재량행위 특허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니은번은 재량행위 맞는 지문이고요. 자, 디귿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이 휴직, 육아휴직을 하게 된 경우에 이 육아휴직 사유가 없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바로 복직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바로 복직을 하도록 국가공무원법에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휴직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한 신청에 대한 복직 명령은 우리 판례가 기속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번만 기속행위고 정답은 기역, 니을, 리을입니다. 그래서 3번 문제 같은 게 조합형 문제이기는 한데 모든 지문을 알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여서 저는 난이도가 상대적으로는 좀 높은 지문 중에 하나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자, 4번입니다. 행정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을 묻고 있네요. 정답은 굉장히 쉬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3번 지문부터 보시면은요. 우리 많이 봤었잖아요. 직위해제 처분. 우리 행정절차법 3조 2항 9호에 3조 2항 9호에 공무원에 관한 징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배제가 되는가? 제가 밖으로 빠져나갔네요. 공무원에 관한 징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배제가 되는가의 문제에서 우리가 행정절차법이 배제가 되는 것 딱 하나만 외우기로 했었잖아. 그게 뭐였습니까? 그게 직위해제 처분이었었죠. 그 외에는 공무원 징계 처분을 할 때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사항을 거친 사항에 대해서만 행정절차가 배제되는데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경우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가 정답이죠. 3번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1번입니다. 1번은 지금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하셨던 이 시험을 기준으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건 5가지잖아요. 처분, 신고,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처신입예지 우리가 이렇게 외웠었는데 이 5가지만 행정절차법이 적용이 되고 공법상 계약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해지는 공법상 계약이고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번은 옳은 지문이고요. 자, 2번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둘 다 이제 총장 후보자로 이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을을 뽑았다라는 건 갑이 못나서가 아니라 을이 좀 더 잘났기 때문인 거겠죠. 그래서 을을 총장 임용 제청했다면 그러한 임용 제청 자체로서 갑에 대해서도 이유제시 의무를 다한 것이다 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지문이고 4번은 이유제시의 하자죠. 이유제시의 하자가 있으면은 취소의 대상이 된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도 어려운 내용은 전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자, 기억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례의 원칙은 법치 국가 원리, 헌법상의 기본 원리이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도 이제 헌법 37조 2항에서 국민의 기본권은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만 제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라고 비례의 원칙 내지는 과잉금지 원칙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의 명시적인 근거가 있기도 하고 법치국가 원리로부터 파생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기억번은 옳은 지문이고요. 자, 니은번입니다. 우리 평등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원칙은 위법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불법의 평등은 인정되지 않고 불법의 자기구속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공부했었죠. 그래서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자기구속력을 갖게 되지 않습니다. 이거랑 비교를 했었던 게 신뢰보호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은 위법한 공적 견해 표명에 대해서도 신뢰를 보호해줘야 되지만 평등 원칙과 자기구속의 원칙은 위법한 평등, 위법한 자기구속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디귿번, 니은번 틀린 지문이고요. 자, 디귿번입니다. 임용 결격. 우리가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 공무원은 임용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만약에 임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임용은 언제나 당연 무효가 됩니다. 이거 왜 그런다고 했습니까? 연금 안 주려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취소 사유라고 한다면은 기간이 지나면 언젠가 취소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판례는 이걸 무효 사유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그 사람의 신의칙이나 신뢰보호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임용 자체는 무효이기 때문에. 따라서 디귿번 틀린 지문이고요. 마지막은 리을번입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 무슨 표현입니까? 당연히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라는 표현이죠. 옳은 지문입니다. 정답은 기역 리을 2번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난이도는 높지 않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1번 우리 건축 허가는 대물적 처분이죠.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지 않고 객관적으로 건물을 지을 만한 안전성을 갖추었는지만 판단한 다음에 건축 허가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의 인적 요소에 관해서는 형식적인 심사만 한다. 옳은 지문이고요. 2번 많이 얘기했었는데 우리 횡단보도 설치를 하게 되면은 자, 여기 이제 길이 있고 여기다가 횡단보도를 설치하게 되면은 여기서만 이제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횡단보도 설치는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는, 하지만 특정 구역에서 지나다닐 수 있게 해주는 일반 처분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봤었고, 자, 3번입니다.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우리 국유재산에 점유를 하려면은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야 되죠. 특허를 받아야 됩니다. 특허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점용료를 내야지만 점유를 할 수 있는데,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 무단 점유자에게 원래 부과하는 금액의 20%를 더 할증해가지고 120%의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소유재산에 대해서 변상금을 징수하는 건 우리 국유재산법에서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징수하여야 한다. 그래서 기속행위이다. 맞는 지문이고요. 이거 우리 많이 봤잖아.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 허가의 성격은 뭐예요? 특허죠. 특허이기 때문에 특허는 뭡니까? 특별히 권리를 설정해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해주는 처분에 해당하고, 여기 상대적 금지를 해제한다. 이거 무슨 표현이에요? 상대적 금지의 해제는 허가에서 나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 허가는 허가가 아니잖아. 특허잖아. 그러니까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는 처분이라고 하면은 틀렸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특허의 표현이 특별히 권리를 설정해 주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허가의 표현이 상대적 금지의 해제. 그리고 또 비교하는 게 예외적 승인. 예외적 승인의 표현은 뭐였습니까? 억제적 금지의 해제. 이런 것들을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이네요. 자, 7번입니다. 7번도 이제 정보공개법 중에서도 특히 이제 전부 다 판례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1번은 우리 국가직에 나온 거랑 거의 유사한 지문이죠.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은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왜? 우리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의 정보는 공개하는 게 원칙이고 국민들은 그 정보를 감시할 수 있어야 되니까 나에게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일반적인 정보 공개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그 정보 공개를 통해서 나에게 권리 구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라면 모든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1번은 옳은 지문이고요. 자, 2번입니다.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이런 것들 계속 보시면서 아셨겠지만 이 발언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굉장히 높겠죠. 따라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자, 3번입니다.
그 정보는 공개하는 게 원칙이고 이제 특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비공개 사유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지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번은 옳은 지문이고요. 4번입니다. 그러면 갑이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할 때는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건 갑이 입증을 해야 될 거고요.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아 라고 하는 건 공공기관이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즉 폐기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입증 책임을 지는 일입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8번 문제. 자, 8번의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저도 수업 때 워낙 강조를 많이 했었고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을 텐데 사실 8번의 1번은 워낙 중요한 지문이기 때문에 좀 정답 지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행정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불복 절차에 관한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첫 번째, 고지 의무의 불이행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처분에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대신에 어떤 효과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불고지 내지는 오고지가 있을 때는 행정심판법 27조 5항과 6항에 따라서 청구기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죠. 청구기간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법 23조에 따라서 내가 혹시 다른 기관에 잘못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그 다른 기관에서 원래 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줘야 되는 이제 그런 효과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특수한 효과들이 발생하기는 하는데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중요한 문제였었는데 그래도 좀 틀리는 분들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어쨌든 1번은 중요한 지문이었습니다. 어이구 어디 갔노? 자, 그 다음에 2번. 2번은 이것도 많이 봤었던 거죠, 여러분. 공무원이 처분을 했습니다. 갑에게 처분을 했어요. 얘가 술을 먹고 운전을 해가지고 0.03%로 술을 먹고 운전해가지고 처분을 했습니다. 갑이 여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실제로 0.03%로 운전을 했기 때문에 얘한테 면허 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었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소송을 제기했더니 알고 보니까 뭐 갑이 어려서부터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는 외식 한번 해본 적이 없었고 그리고 갑이 사실은 그때 음주운전을 했던 이유가 갑자기 비탈길에 어떤 유모차가 있는데 차가 내려가고 있어가지고 급하게 나가가지고 그 차에 브레이크를 밟고 차를 멈추기 위해서 잠깐 운전을 했던 거예요. 이런 일시적인 사정들, 불가피한 사정들이 인정이 되어가지고 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처분이 나중에 취소됐다고 하더라도 이 당시에 법에 따라 행동을 한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행정처분이 나중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바로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을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다. 옳은 지문입니다. 자주 나오는 지문이었었고요. 3번도 자주 봤었던 지문이죠. 절차 하자를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면은 그 기속력은 절차 위법에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청은 다시 적법한 절차를 갖추어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4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4번도 사실 저희가 수업 때는 몇 번 했었는데 자, 이거 잠깐만 제가 손대지 말아야 되겠다. 손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 제가 여기 좀 빈칸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아니다, 여기다 씁시다. 자, 4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자, 권한 없는 행정청. 원래 A 처분은 예를 들면 A 처분은 A 행정청이 해야 되는 건데 이걸 B 행정청이 한 겁니다. B 행정청이 권한도 없이 갑에게 A라는 처분을 해버렸어요. A라는 처분을 해버렸습니다. 권한도 없이요. 근데 어쨌든 이 B 행정청은 A 처분을 할 권한이 없기는 하지만 이 처분은 실제로는 누가 하기는 했습니까? B가 하기는 했잖아. 그러면은 누가 취소해야 되는 거예요? 이 처분을 취소하는 것도 B가 취소를 해야 되는 거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권한 없는 행정청이 한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그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 누구에게? B에게 속하는 것이고
그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지는 행정청. 예를 들면 이 A 처분을 할 수 있는 A 행정청이 이거를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A 행정청이 이 처분을 한 건 아니잖아요. 처분을 한 사람이 스스로 취소를 해야 되는 것이지 처분을 하지도 않은 사람이 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 없이 B가 처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B가 해야 되는 일이다 라는 게 4번 지문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자, 이제 9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업의 양도와 영업자 지위 승계. 자, 이것도 우리가 많이 봤었던 거. 자, 행정청이 있고 양도인 갑이 있고 양도인 갑이 을에게 영업을 양수시켰을 때, 양도했을 때, 그럼 이게 얘를 양도인이라고 하고 양수인이라고 하죠. 영업 양도가 있었고 영업 양도에 대해서 행정청이 을에게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봤었습니다. 그러면 1번입니다. 이 지위 승계 신고 수리는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박탈하고 을에게는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부여하게 되는 거니까, 즉 갑에게는 영업자의 지위가 박탈되는 거니까 종전의 영업자에게는 사전 통지와 의견 청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1번 옳은 지문이고요. 2번입니다. 그래서 영업이 양도되었다라는 건 당연히 이게 대물적인 성격, 양도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갑이 무언가 잘못했을 때 갑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행정청은 을에게 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2번도 옳은 지문이고 3번입니다. 이 지위승계 신고 수리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요. 인가의 법리로 풀면은 안 되죠. 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집니다. 을에게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영업양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영업양도를 다툴 필요가 없이 곧바로 지위승계 신고 수리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면 되는 거죠. 3번도 워낙 자주 나오는 거였습니다. 4번입니다. 영업이 양도 양수되었지만 승계 신고 및 수리 처분이 있기 전에 갑이 을한테 영업을 양도했는데요. 아직까지 행정청에 수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행정청과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갑이 영업자잖아요. 여전히 갑이 영업자잖아. 그러면은 행정청은 당연히 그때는 갑에게 그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겠죠. 아직까지 수리가 안 됐으니까 행정청 입장에서는 갑이 여전히 영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었네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을 하는 갑은 관련 법규 위반을 이유로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변형된 과징금이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자, 1번, 2번 우리 워낙 많이 했었던 내용인데요. 자, 제가 항상 이렇게 좀 강조를 드렸어요. 여러분, 행정벌 중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형법상 부과하는 형벌과 그 다음에 질서벌, 과태료가 있잖아요. 형벌은 전과자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고의과실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과태료도 우리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벌금인지 과태료인지 약간 모를 수 있으니까 형벌과 질서벌은 반드시 고의과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 외우시고 나머지 행정상 제재는 고의과실이 없어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2번이 틀렸죠.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 1번입니다. 갑이 현실적인 일반 행위자가 아닌 법령상 책임자인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할 수 있죠. 법령상 책임자에게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 이것도 워낙 자주 나오는 지문이고요. 3번 과징금은 처분성 인정되니까 취소소송 제기할 수 있다. 맞고요. 4번입니다. 과징금은 기속행위입니까? 재량행위입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과징금은 재량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죠. 과징금은 재량행위이기 때문에 일부 취소가 불가능하다. 전부 취소해야 된다. 재량권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은 전부 취소를 해서 행정청이 다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부 취소할 수 없고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옳은 지문이네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었습니다. 난이도는 높지 않았습니다. 이제 11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벌써 10개를 했네요. 자, 국가배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1번, 2번, 3번은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문제고 4번은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책임을 묻는 문제죠.
자, 이제 1번, 2번, 3번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봤었던 게 이 공무원의 고의가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공무원이어야 하죠. 이 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이나 지방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교통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도 포함이 된다라고 우리가 봤었고, 두 번째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의 과실은 과실의 객관화 경향, 과실의 객관화 경향, 과실의 추상적 과실. 그래서 가해 공무원이 아닌 평균적인 일반 공무원의 주의 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가해 공무원을 특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들 봤었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직무상. 여기서의 직무는 이제 우리 권력적 작용과 비권력적 작용은 포함이 된다라고 봤었고, 단순히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제외된다라고 봤었죠. 특히 비권력적 작용에 포함되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행정지도 있었잖아요. 행정지도. 그래서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직무집행에 포함은 된다라고 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공무원의 고의가실로 직무상 위법하게 5번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6번 마지막으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 인과관계는 결국에 관련법이 무엇을 보호하고 있어야, 그렇죠, 사익 보호성이 있어야 되고 오로지 공익만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1번이 굉장히 간단한 지문이죠. 단순히 공익만을 보호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옳은 지문이고, 2번 비권력적 작용도 직무에 포함은 되죠. 틀렸고, 자 3번입니다. 3번 보시면 자, 피해자가 있고요, 국가가 있고 공무원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고 국가가 있고 공무원이 있어요. 자, 피해자가 만약에 공무원이 만약에 경과실이 있는데 경과실에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변제를 했다면 공무원은 국가한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건 원래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 공무원은 그냥 국가의 기관으로 일했을 뿐이잖아. 공무원이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고, 공무원 잘못이니까. 근데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때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 국가가 갚아야 되는데 공무원이 대신 갚았다면 공무원은 국가한테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피해자한테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의관념에 적합하다. 왜냐하면 어쨌든 공무원이 경과실이긴 하지만 자기가 잘못을 조금 하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게 도의관념에 적합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공무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공무원은 국가한테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3번도 틀린 지문이고, 마지막 4번입니다. 워낙 자주 나오는 거죠. 영조물 책임에서는 지자체가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것도 영조물에 해당합니다. 워낙 자주 많이 나왔었던 지문이었습니다. 정답은 1번이었었고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었던 문제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자, 12번입니다.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양벌 규정입니다. 양벌 규정은 종업원이 잘못했을 때 그 종업원을 고용한 법인이나 내지는 고용주, 개인을 함께 처벌하는 조항인데요. 이 법인이나 개인을 처벌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법인이나 개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기 때문인 거죠. 종업원이 잘못했다는 이유로 법인이나 개인에게 무과실 책임을 지울 수는 없죠. 법인이나 개인에게 과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의나 과실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종업원이 처벌되지 않더라도 법인 개인에게 고의 과실이 인정되면은 영업주만을 따로 처벌할 수도 있죠. 따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2번입니다. 2번은 사실 간단하죠. 통고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잖아요. 행정소송 대상이 안 되죠. 통고처분을 불복하는 건 행정소송의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했었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범칙금,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부과받으면은 안 내고 버티면은 직결심판에 넘겨지게 되고, 관세법이나 내지는 출입국관리법상 범칙금 받았는데 통고처분 받았는데 안 내면은 어떻게 돼요? 고발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불복 절차가 행정소송 절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 2번도 틀렸고, 3번입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을 부과하게 되면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며, 자, 이거 워낙 자주 봤던 거죠. 그러면 과태료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 과태료를 부과했었던 행정청은 누구한테? 법원에 가서 고자질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과태료 부과했는데요, 얘가 이의 신청해가지고 없어졌어요. 법원에서 다시 해주십시오 라고 고자질을 할 뿐인 거죠. 그래서
과태료는 이의 신청하면 과태료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행정청은 법원에 고사질을 하고 그럼 법원이 과태료 재판을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과태료는 처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태료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같은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 옳은 지문이었네요. 자, 13번입니다. 행정상 강제 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지금 뭐가 보입니까? 부수적으로. 원래 우리 퇴거는 비대체적 자기 의무잖아. 나가라. 네가 나가라. 아니면 내가 나간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대체적 자기 의무긴 한데 건물을 철거하러 갔더니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럼 당연히 그 상태로 건물을 부수면 갑이 죽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갑을 쫓아내는 건 할 수가 있는 거죠. 기억번 옳은 지문이고요. 자, 니은번입니다. 니은번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행정청이 있고 자, 행정청이 갑에게 이제 국유 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 허가를 해줬습니다. 행정청이 갑에게 국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국유재산을 을이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을이 무단 점유하고 있으면 행정청이 원래는 을한테 대집행을 해야 되겠지. 행정청이 을한테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대집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갑이 이 행정재산을 내가 제대로 쓸 수가 없게 되잖아. 근데 갑은 사인이기 때문에 갑이 대집행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갑은 행정청을 대신해서 을에게 민사소송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 번 봤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억번, 니은번이 옳네요. 1번이 정답이고 자, 디귿번입니다. 국유재산, 국가의 소유, 공유재산, 공공단체의 소유, 그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공유의 일반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강제집행 절차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집행 절차가 인정되면은 우회적인 방법인, 복잡한 방법인 민사소송으로 대부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가 않겠죠. 디귿번 틀렸고 리을번입니다. 사용중지 의무, 우리 이거 많이 봤었습니다. 사용중지 의무, 하지 말아야 되는 의무, 무슨 의무입니까? 부작위 의무죠. 부작위 의무. 부작위 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조합형 문제이기는 했지만 난이도가 높지는 않았다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자, 14번으로 넘어갑시다. 선결 문제. 자, 이 선결 문제 보시면 일단 1번입니다. 1번도 저도 이제 수업 때 많이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그 구속요건적 효력 공정력은 무효가 아닌 이상 취소 전까지 효력을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 무효인 처분은 구속요건적 효력이나 공정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법원도 처분이 무효인지 아닌지는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무효가 아니라면은 민사법원은 처분을 취소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취소되기 전까지는 효력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무효라는 판단을 할 수 있고 처분이 무효라면 당연히 세금을 반환하라는 부당이득 판단을 함께 할 수가 있을 겁니다. 1번은 옳은 지문이고요. 자, 2번입니다. 국가배상. 이거 항상 제가 뭐가 선결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위법성의 선결 문제라고 얘기를 했죠. 국가배상은 위법성의 선결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처분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효력을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성과 위법성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배상에서의 위법성 판단은 취소되지 않더라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영업허가 취소 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취소 처분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배상 청구를 인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배상 청구를 인용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지문이네요. 2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 이게 효력 여부가 선결 문제가 아니라 위법성의 선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좀 표현이 좀 까다로웠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배상은 언제나 위법성의 문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셨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자, 3번입니다. 여기 보시면 무면허 수입제. 이런 것들은 제가 뭐가 선결 문제라고 했습니까? 무효인지 유효인지가 선결 문제인 거죠. 효력 여부가 선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면허를 받았어요.
그럼 무슨 면허야? 유면허지, 유면허. 유면허를 받고 통관한 경우에는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무면허 수입죄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지. 유면허잖아, 유면허. 면허가 없어져야지만 무면허인 건데 무효가 아니면은 면허의 효력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면허 수입죄가 성립될 수가 없다. 맞는 지문이고. 4번입니다. 영업허가 취소 처분 이후에 자, 얘한테 영업허가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허가 취소. 허가 취소. 믿을 수 없겠지만 취라는 단어입니다. 허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갑에게. 근데 갑이 영업을 한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원래는 무허가 영업인 거지. 무허가 영업. 근데 그 사이에 이 허가 취소가 되면은 이 취소 판결의 형성력 때문에 처음부터 허가 취소가 없었던 게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은 이 영업은 유허가 영업이 되는 거죠. 무허가 영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옳은 지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틀린 지문이네요. 자, 15번입니다.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공공계약.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이런 공공계약의 성질을 우리 판례가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그쵸. 명칭과 다르게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있죠. 사법상 계약이니까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하죠.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2번, 여러분 워낙 질문도 많이 하고 워낙 이제 많이 나왔던 겁니다.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 용역 운영 계약은 얘는 지금 말은 계약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뭐야? 공물의 특별 사용이잖아요. 공물의 사용 수익 관계잖아. 공물의 사용 수익 관계. 공물의 사용 수익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 성격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이거는 공법 행위이고 그 중에서도 특허로서 행정 처분에 해당하죠. 공물의 사용 수익 행위로서 공법 행위이고 특허이기 때문에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입니다. 공법상 계약이라면 무슨 소송입니까?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되죠. 3번도 틀렸고. 그럼 결국 정답은 4번이겠네요. 지자체가 A 주식회사를 자원해수시설과 부대시설의 운영, 유지, 관리 등을 위탁할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고 회사와 체결한 이런 위수탁 운영 협약은 사법상 계약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사법상 계약의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6번. 자, 16번의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사정 판결이긴 한데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 사정 판결을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걸 물어보고 있는 지문이에요. 행정청의 주장이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사정 판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1번은 옳은 지문인 거죠.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현재의 공공문제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까지는 당연히 조문에 있는 거고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이 옳은 지문이고요. 2번입니다. 영업정지 처분이 있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이 있었는데 이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 소송에 의해서 취소 판결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취소 판결의 형성력으로 인해서 영업정지는 당연히 없어지는 거죠. 별도로 행정청이 다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지 않더라도 취소 판결의 형성력으로 인해서 영업정지 처분은 당연히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행정청이 별도의 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여야 될 의무를 지는 것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공사 중지 명령의 상대방이 제기한 공사 중지 명령 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라는 건 이 공사 중지 명령이 적법하고 유효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가 생기는 겁니까? 기판력이 생기는 거죠. 기판력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겠죠. 기판력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더라도 그 후 상대방이 제기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사중지 명령의 적법성을 다시 다툴 수 있다? 다시 다툴 수가 없죠. 왜? 공사중지 명령은 적법하고 유효하다라는 데 기판력이 발생했으니까 그 적법성을 다시 다툴 수는 없게 만드는 힘, 기판력을 묻는 문제였고요. 3번도 틀린 지문이고
자, 4번입니다. 행정청은 취소 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는 사유의 처분은 할 수 있죠. 그것이 이미 처분 시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없는 처분은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옳은 지문이고요. 자, 17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 행정청이 갑에게 한 처분에 대하여 갑은 B 행심위에다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입니다. B 행심위의 기각 재결이 있은 후에는 행정청은 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다. 틀렸죠. 왜냐하면 여러분 기각 재결은 뭐가 없습니까? 기속력이 없죠. 우리 기속력은 인용 재결에만 발생하잖아. 그러니까 기각 재결은 기속력이 없기 때문에 행정청을 기속하는 힘이 없고, 따라서 기각 재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A 행정청이 고민해 보니까 그래 이 처분 좀 너무 심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입니다. 갑이 취소 심판을 제기한 경우에 행심위는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고요, 변경할 수도 있고요, 변경 명령을 내릴 수도 있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계속 포인트로 봤었던 게 뭐냐면 처분을 직접 취소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고, 변경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근데 뭐는 안 된다고 계속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까? 그렇죠. 취소 명령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 취소 명령은 없어졌다라는 거 우리가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변경 명령은 할 수가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네요. 3번입니다. 3번은 뭐가 포인트인 것 같아? 무효 확인 심판이죠. 우리 지금 16번 문제를 거의 이제 유사하게 낸 건데 뭡니까 지금? 청구가 이유가 있다. 근데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 이거 뭐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정 판결이잖아. 사정 재결이잖아. 사정 재결. 그렇죠? 그런데 우리 무효 소송의 무효 확인 소송의 사정 판결 안 되는 것처럼 무효 확인 심판에도 사정 재결은 인정되지 않죠. 3번은 틀렸고. 4번은 뭐예요? 4번은 행정심판은 단심제다. 행정심판은 딱 한 번만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뭐 제기해야 돼? 그쵸?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죠. 행정심판은 단심제, 행정심판법 51조에 보면은 재청구 금지라고 되어 있어요. 행정심판은 무조건 딱 한 번만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18번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A시장으로부터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숙박업자 갑은 이에 불복해서 행정쟁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건축허가 거부를 받은 을은 행정쟁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1번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하게 되면 본안 청구의 적법 여부는 요건에 포함이 되죠. 적법 여부는 요건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안 청구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도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90일이 기산이 되죠. 따라서 재결서 정본을 4월 1일에 송달받았으면은 취소소송의 기산점은 1월 5일이 아니라 4월 2일이 되어야 할 거고요. 자, 3번입니다. 3번은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하여 처분 명령 재결이 있었음에도 B 시장이 이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 행심위는 직권으로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자, 의무이행 심판 직접 처분 쌉 가능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문제는 틀리는 거죠.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정심판 단계에서 반드시 청구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하는 거.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하고 나면 끝난 거예요. 그렇죠? 재결하고 나면은 얘들이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살펴봐주지 않습니다. 재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처분 취소 재결, 거부처분에 대해서 처분 명령 재결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제대로 하지 않을 때는 행정청이 재처분을 안 해줄 때에는 우리가 고자질을 해야 됩니다. 청구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직권으로가 틀렸죠. 직권으로가. 맞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강의하면서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기는 해요. 그래서 직접 처분과 간접 강제는 재결이 끝난 다음의 일이기 때문에 행정청이 재처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고자질을 해야지만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배웠었습니다. 3번이 틀렸고요. 4번입니다. 그러면 거부처분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판결이 선고되면 뭐가 인정됩니까? 재처분 의무가 있죠. 재처분 의무가 있는데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은 뭘 할 수 있습니까? 간접강제할 수 있잖아요. 재처분 의무가 있는데 근데 재처분을 했어. 근데 이 재처분이 기속력에 반하네. 재처분 의무가 있어서 재처분을 했는데 기속력에 반하네. 이 재처분은 무효죠. 기속력에 반하는 건 무효이니까. 재처분은 무효이니까 당연히 재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거니까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네요. 자, 이제 19번 문제입니다. 자, 19번 문제는 우리가 많이 봤었던 조, 사, 관 이야기입니다. 그쵸? 조합, 설립, 인가는 성격이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사업 시행 계획에 대한 인가는 성격은 인가이고요. 이 사업 시행 계획은 기본행위이고 그 다음에 처분성 인정이 되죠. 구속력이 있는 행정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관리처분 계획도 기본행위이고 처분성을 가지게 되고 여기에 대한 인가의 성격도 마찬가지로 인가입니다. 그럼 1번입니다. 기억, 조합 설립 인가와 디귿, 관리처분 계획 인가는 성격이 다르죠. 조합 설립 인가는 설권적 처분이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는 인가의 성격을 가지니까 1번 틀렸고 2번입니다. 갑이 니은에 대해서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의결에 대해서 소송으로 다투려면은 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틀렸죠. 이게 만약에 인가가 나오기 전이라면은 이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의결은 지금 행정 주체인 조합이 한 것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을 제기를 했어야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인가 이전에는 총회 결의에 대한 당사자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 거고 공법관계이니까 인가 이후에는 사업시행 계획에 하자가 있으면 사업시행 계획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민사는 아니야. 2번 틀렸고 3번 갑이 리을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소송으로 다투려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니라는 단어가 빠졌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까지 나왔으니까 얘를 다투려면은 얘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거 맞죠?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그럼 갑이 리을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려면은 이 관리처분 계획은 누가 짠 거예요? 비구청장이 짠 게 아니라 조합이 짠 거잖아. 조합. 따라서 조합을 피고로 하여야 하겠죠.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도 좀 많이 틀린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제 생각에는 다들 좀 문제를 좀 잘못 읽어서 헷갈렸을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일단 1번은 뭐냐면 우리 기판력은 언제 생기는 겁니까? 이미 판결한 힘이잖아. 이미 판결한 힘. 그래서 이 기판력이라는 건 법원의 확정 판결에만 생기는 것이고 재결에는 기판력이 없죠. 재결에는 기판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입니다. 무효 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 무슨 소송? 취소소송.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죠. 취소소송이니까. 3번 거부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를 신청한 것이어야 하고 그것이 나의 법률관계 어떤 변동을 일으켜야 되는데 여기서의 변동은 실체상의 권리관계의 직접적인 변동뿐만 아니라 권리 행사의 중대한 지장까지도 포함을 하고 마지막으로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되죠. 신청권이 있어야 됩니다. 신청인 누구인지는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신청권이 있어야 돼요. 자, 4번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키워드가 뭐였냐면 이거였죠. 이걸 놓치면 안 됐죠. 보십시오. 지금 오고지잖아. 오고지.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오고지. 오고지 불고지는 행정심판에서만 청구기간의 특례로 인정이 되고 행정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행정소송에서는 오고지 불고지로 인한 그 기간의 신뢰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처분 시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관하여 법정심판 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통지받은 경우에 보호해줘야 되는 신뢰이익은 그 행정심판에서만 적용이 되는 것이지 행정소송의 경우에까지 확대되지는 않겠죠. 행정소송에까지 확대되지는 않겠죠. 정답은 뭐예요? 4번입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오늘 있었던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설을 해보았습니다.
들으시면서 맞아 저런 거였었지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저런 내용이 있었어 라고 싶은 내용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맞아 저런 게 있었지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동안 공부를 잘 해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열심히 만약에 다시 준비를 하신다면은 열심히 문제를 푸시면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어떤 단어들을 놓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오독하지 않도록 하는 연습들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이런 실전 감각들을 많이 키우기 위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 봤었던 내용 중에 좀 생소한 내용들, 처음 보는 내용들이 좀 많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좀 기본기에 충실하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그래도 그동안 시험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온 것만으로 여러분들은 충분히 최선을 다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 잘 보신 분들은 이제 꼭 이제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꿈을 이루시면 좋겠고요. 혹시 이제 이번에 아쉬운 결과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를 좀 잘 돌아보셔가지고 다음번에는 절대 후회하지 않는 결과가 남으시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에듀일의 생존법을 강의하고 있는 강성민 변호사였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